안녕하세요. 소수자와 다수자의 아름다운 공존에 대해 발표할 구조입니다. 소수자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나 해외에서 국내로 넘어온, 그래서 국내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이나 선천적, 후천적 이유로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 탈모인, 아동, 왼손잡이, 사투리 쓰는 사람 등 많은 소수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존재하는 것이 소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소수자의 개념을 수가 많으면 다수, 수가 적으면 소수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개념은 근대 정치 체제가 출발하면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어느 순간 지식인층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소수라는 것이 걱정과 두려움을 느껴 지식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투표 권리를 주고자 소수자가 중요해 라는 측면 개념을 만듦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자에게 힘을 줘 다수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가 적은 것이 소수자라는 것일까요? 먼저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수자라고 불리는 이 집단들은 수가 적은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과 흑인을 볼 때 인원수는 흑인이 훨씬 많지만 차별 또한 흑인이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부를 독점하고 있는 계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수가 적다고 해서 소수자라고 차별받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가 아닌 질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질적인 관점이란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 집단을 보았을 때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또는 차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의 관점이 아닌 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성입니다. 소수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세대로부터의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같은 경우 할머니, 엄마, 딸을 거쳐오면서 지속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면 역사성 측면에서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부성입니다. 주변부성이란 소수자라는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수용과 비수용의 경계선에 위치해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직급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고위직 워킹맘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왜 고위직까지 올라갔지? 라는 말과 함께 질투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부에 의해 한쪽에서는 수용의 대상, 다른 한쪽에서는 비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주변부성 측면의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아쉽다 이주 노동자 재취업 막는 알선 시스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본국에서 고용 계약을 맺은 뒤 외국인 등록 관련 서류만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듭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무리한 노동 조건을 버텨내지 못해 일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전문 취업 비자인 이구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지침상 직접 나서서 직업소개서나 지원을 통해 따로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없고 고용노동부 사나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알선 시스템은 정보가 담긴 명부를 구인자에 넘기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선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선 유효기간 3일 동안은 다른 사업장의 소개도 받을 수 없는 등 구직자에게만 불리하고 이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주 노동자 차별 사례가 담긴 기사.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인해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징계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상자에 대한 지원도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금태섭 의원은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단속 과정에서는 인권 보호를 준수해 최대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에이즈를 동성애 병이라고 하는가? 에이즈가 동성애자에게서 발생하는 병이라는 것은 낙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에이즈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모두에게 발병하며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할 때 발병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에이즈는 동성애자다라는 프레임을 입혔고 그로 인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낙인을 계속 찍는다면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선정적 치료와 보호로부터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왼손잡이의 차별 사례를 보면 왼이라는 사전적 정의도 있고 물건을 왼손으로 건네는 행위부터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는 것 등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오른손잡이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들 예를 들면 마우스, 자동차 기어봉, 대학교 강의실 책상 손받침, 카메라 셔터, 지하철 개찰구, 악기 등 이러한 면에서 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 소수자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소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수자일까요? 소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여기에는 아무런 가치적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적 판단이 들어가면 검은색은 부정적인 이미지, 흰색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법적인 대립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의미가 항상 소수자에게 적용될까요? 소수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는 다시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는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득권의 유지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지 못한 불평등한 존재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통해 특정 계층의 이득은 다른 계층의 손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 국가의 착취를 통해 얻어낸 부를 자국 시민들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내부 불만을 무마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흑인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백인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임금을 높게 책정합니다. 따라서 흑인에 대한 착취를 통해 나온 이익을 백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백인의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 백인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성의 유지 때문입니다. 효율성은 작은 노력, 더 큰 효과로 정의되는 것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더 단순화시키고 더 많이 생산하는 대량화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획일성의 유지 때문입니다. 획일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선 소수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예로 군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사회적 평균인이며 그렇지 않은 인간은 대부분 소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유지 때문입니다. 모든 집단이나 사회는 자신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적합한 자로 바꾸려 하며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다면 다수자는 누구일까요? 국가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로 미국을 살펴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다수자란 소수자를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 공분모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수자들이 소수자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일까요? 그 이유는 다수결의 원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수자의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만든 원리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소수자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는 형식적 평등과 지배 이익, 배제와 보편적 강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자에 밀려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던 소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소수자들이 수없이 많은 세대지만 소수자들 그렇다면 왜 이분법적인 대립이 나타나는 걸까? 이 차별받는 모순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이 소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사회는 이 소수자들의 권리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견과 차별이 아닌 인정을 통한 공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수자들이 많아지는 사회, 소수자와 다수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우리는 그 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